皆さんこんにちは。落ちぶり日本語のちゅです。今回の動画で漢字へのパート1はいよいよ最終回となります。皆さんいかがでしたか？この動画ではですね、日本語が勉強したい。だけど漢字が難しくて日本語の勉強がなかなか前に進めない方々になるべく簡単に漢字を覚える方法についていろいろ紹介をしてきました。この動画を通してですね、少しでも漢字に興味を持ってもらったり、漢字を覚えることができたんであれば、それは私たちにとって非常に嬉しいことですし、今後の動画を作成していく上でも非常に大きな励みになると思います。今回最終回を迎えるんですけれども、引き続きですね、今後も新しい漢字を紹介していきながら、皆さんの漢字の勉強に少しでも役に立つようなコンテンツにな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きますので、これからもですね、ぜひ引き続き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それでは最終回をどうぞ。자, 오늘은 한자편 파트 1의 12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파트 1에서는 손, 또를 의미하는 한자, 맞다와 관련된 한자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64개의 한자를 이미 선보여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한자 8개를 모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어떤 스토리텔링이 전개될지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자 8개를 보고 계신데 제일 먼저 모든 한자들 속에 맞다가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고,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미세를 보니까 날일이라는 한자에 지금 이 부분이 결합된 형태네요. 근데 이 부분 좀 좌우로 분해를 한번 해보면 왼쪽 부분은 마치 두 손을 이렇게 내민 아이의 모습처럼 생겼고, 한편 오른쪽 부분은 아이를 이렇게 손으로 안아주려는 자상한 아빠의 모습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자, 그럼 이번엔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햇빛이 화창한 어느 날인데 아이가 이렇게 두 손을 벌려서 아빠 놀아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상한 아빠가 오늘은 좀 한가하기도 해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아이랑 놀아주려고 하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빠가 아이랑 같이 손잡고 놀아줄 수 있는 날은 아빠가 어떠한 날인가요? 정답은 한가한 날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한가할 가라는 한자가 되고, 근데 한가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틈이 생겼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 한자를 틈가라고도 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히마로 발음하고 음으로는 가라고 읽어줘요. 그럼 음동어에 먼저 소개해 볼게요. 휴가, 요가, 휴가, 여가라는 어휘가 되고, 그럼 이번엔 훈동예문 소개해 볼게요. 最近は忙しくて遊ぶ暇がない 요즘엔 바빠서 놀 틈이 없다 라는 문장이 되고,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暇な時はゲームをしている 한가할 때는 게임을 한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가할 가, 틈 가는 맞히는 것을 하고, 그럼 두 번째 한자로 가볼게요. 자, 먼저 한자의 생미세를 보면 말마라는 한자에 손우 그리고 벌레충이란 한자가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말마는 상형 한자인데 이렇게 말의 모양을 본뜬 모양이고요. 한편 벌레충은 우리 이빨을 썩게 하는 이런 충치 모양을 떠올리면
한자 외우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말 한 마리가 보이는데 히힝 되면서 뭔가 좀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지 보니까 저 딱정벌레한테 손을 물려서 그렇네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이 손을 벌레한테 물리면 아파서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히힝 되면서 소란스러워지죠. 따라서 이 한자는 소란할 소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는 뜻으로는 騒ぐ、騒ぐ、 음으로는 そう、そ 라고 각각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거의 먼저 소개해 볼게요. う、騒動、騒音、騒然、 소동, 소음, 소연이라는 어휘가 되고, 그럼 이번에 훈동예문 소개해 볼게요. 馬が虫に噛まれて騒いでいる。 말이 벌레에 물려서 소란스럽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란할 소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세 번째 한자로 가볼게요. 먼저 한자의 생매새를 보면 손수에 거듭신이라는 한자와 손우가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거듭신이라는 한자는 밭전이라는 한자와 이아이가 더해진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밭 위에 천둥번개가 거듭해서 내리치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한자 외우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어떤 여자아이가 보이는데 뭔가를 잊어버렸는지 두 손으로 책가방 속을 거듭해서 지금 찾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여자아이는 두 손을 거듭해서 잊어버린 것을 무엇하고 있나요? 정답은 찾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찾을 수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探す、探す、 음으로는 そう、そ 라고 각각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거의 먼저 소개해 볼게요. う、捜査、捜索、 수사, 수색이라는 어휘가 되고, 그럼 이번엔 훈동예문 소개해 볼게요. 行方不明者を探す、 행방불명자를 찾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참고로 이 아이도 훈독 발음이 사가스라고 읽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3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개요란에 블로그 링크 클릭하셔서 내용을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찾을 수는 마치는 것을 하고 다음은 네 번째 한자로 가볼게요.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다행행이라는 한자에 이 부분과 손우가 각각 더해진 모양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생김새가 마치 지팡이를 닮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를 손에 지팡이를 드신 할아버지께서 몸을 추스리는 모습을 연상해서 추스리다 라는 뜻을 지닌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어떤 회사에서 상사가 조금 걱정하는 일이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지 지금 부하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하가 일이 다행히도 잘 추스러졌다고 지금 상사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하는 지금 일이 다행히 잘 추스러졌다고 상사에게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정답은 보고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보고할 보라는 한자가 되고 또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알린다 라는 의미도 지니기 때문에 이 한자를 알릴보라고도 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報じる、報じる、 또 있고 한편의 음으로는 報、報、 라고 읽어줘요. 그럼 음도거의 먼저 소개해 볼게요. 報道、報告、情報、
보도, 보고, 정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훈동 예문 소개해 볼게요. 有名芸能人のスキャンダルがニュースで報じられた。 유명한 연예인의 스캔들이 뉴스로 보도되었다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할 보, 알릴 보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5번째 한자로 가볼게요. 자,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6달월이라는 한자에 방금 전에 보고할 보에 등장했었던 추수리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아이가 더해져 있네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한 꼬마아이가 알몸을 홀라당 보인 채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행여 감기라도 걸리면 어쩔까 싶어서 몸을 잘 추스리게끔 옷을 입히려고 하는 장면이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몸을 잘 추스리기 위해서 입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옷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옷복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服、服、 라고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洋服、服装、服用、服従。 양복, 복장, 복용, 복종 이런 어휘가 되고 다음은 예문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そろそろ新しい服が欲しい。 슬슬 새 옷을 사고 싶어 라는 예문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옷, 복은 마치는 것을 하고 이번엔 6번째 한자로 가볼게요. 자,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벼화라는 한자에 풀초, 세추, 그리고 손우가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참고로 세추라는 한자는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새가 날개를 펼친 모양을 본뜬 상형 한자이니까 이 점을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어느 농촌의 풍경인데 풀들 위로 벼들이 자라난 모양이 슬슬 수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수확할 때가 되면 참새가 항상 방해를 하는 바람에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손으로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농촌에서는 허수아비 손으로 새를 쫓아내서 풀 위로 자란 벼들을 어떻게 하나요? 정답은 거두어들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거들확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書く、書く。 라고 읽어줘요. 그럼 음독 어휘와 예문을 차례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収穫。 수확이라는 어휘가 되고 秋は収穫の季節です。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들확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7번째 한자로 가볼게요. 자,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개견이라는 한자에 방금 전에 거들확에도 등장했던 한자들인데 풀초, 세추, 그리고 손우가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참고로 개견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한자 큰 대의 오른쪽 위에 점이 하나 찍힌 모양이잖아요. 따라서 개견은 이렇게 큰 점박이 개를 연상하면 한자음기가 소홀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번엔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에서 사냥개와 손에 총을 든 사냥꾼이 새를 잡아서 지금 얻으려고 하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풀이 우거진 곳에서 사냥개와 손에 총을 든 사냥꾼이 새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정답은
얻으려고 하죠. 따라서 이 한자는 얻을획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L、음으로는 書く、로 각각 발음해줘요. 그럼 음도거의 먼저 소개해 볼게요. 獲得、捕獲、漁獲高、 획득, 포획, 어획고라는 어휘가 되고요. 다음은 훈독예문 소개해 볼게요. 狩猟犬が獲物を発見した。 수렵견이 사냥감을 발견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을 획은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볼게요. 자, 먼저 한자의 생미새를 보니까 말스먼이라는 한자에 풀초, 세추, 소누가 각각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말스먼이라는 한자는 단독으로 쓰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하는 장면을 연상하면 한자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어떤 여성분이 보이는데 몸통 색깔이 풀색인 한 마리의 새를 그림처럼 손으로 지목하면서 이 새가 천연기념물이라서 보호를 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여성이 손으로 지목하면서 말하는 저 풀색의 새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답은 보호해야죠. 따라서 이 한자는 보할호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ご、ご、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관련 어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保護、看護、弁護士、 보호, 간호, 변호사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예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彼女は大学病院で看護師として働いている。 그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일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1의 12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을 함께 봤는데 어떻게 일본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도 내용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자는 아빠가 아이랑 함께 손잡고 놀 수 있는 날은 한가한 날이라고 해서 한가할가, 틈가라는 한자가 되었고 뜻으로는 희망, 음으로는 카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말이 손을 벌레한테 물려서 소란스럽다고 했었죠. 그래서 소란할 소가 되었고 뜻으로는 사와구, 음으로는 소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한자는 두 손으로 거듭해서 잊어버린 것을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가 되었고 뜻으로는 사가스, 음으로는 소로 각각 발음한다고 했고요. 한편 네 번째 한자는 부하가 상사에게 다행히 일이 잘 추스러졌다고 해서 보고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고할 보라는 한자가 되었고 호지루, 호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한자는 몸을 잘 추스르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옷복이라는 한자가 되었고 음으로만 후구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한편 여섯 번째 한자는 허수아비 손으로 새를 쫓아내서 풀 위로 자란 벼들을 거둔다고 했었죠. 그래서 거둘확이라는 한자가 되었고 음으로만 카쿠로 발음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한자는 풀이 우거진 곳에서 사냥개와 손에 총을 든 사냥꾼이 새를 얻으려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얻을획이라는 한자가 되었고 에루, 카쿠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한자는 여성이 손으로 지목하면서 말하는 저 풀색의 새를 우리들은 보호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호할 호라는 한자가 되었고 음으로만 고로 발음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1의 최종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어 공부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일본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어찌고리 일본어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じゃ、また会いましょう。